자, 역사를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경기문화재단가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관련 역사 이야기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재미난 주제. 이게 전쟁 이야기가 재미있긴 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 고통 자체였을 텐데 싸우는 이들과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역사에서는 재밌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치러진 전쟁 혹은 전투. 이 시간에 모든 경기도에서 치러진 전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시대 전투 하나, 그 다음 7세기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 중에 나당 전쟁 관련 전투 하나, 그리고 고려시대 경기도권에서 있었던 대표 전투 하나, 오늘 그 세 개의 전투를 좀 짤막짤막하게 왜 이 전투들이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국시대 경기도에서 치러진 그 수많은 전투 중에 꼭 이 전투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물론 황현필의 생각입니다. 392년 광개토대왕이 391년에 왕이 되니까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을 장악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광개토대왕 아들 장수왕은 한강 전역을 차지하죠. 한강 이북을 차지할 때 바로 광개토대왕이 관미성을 공격해서, 당연히 백제관미성이었겠죠. 점령시켜버리는 그 관미성 전투.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의 여러 전쟁 전투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전쟁은 경기도권의 전쟁이 아닌 백제 전성기를 구가했던 근초고왕이 아들 군구수태자와 막고의 장군 등과 함께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고,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습니다. 고구려 왕 사유, 우리는 고국 원왕으로 알고 있죠. 고국 원왕이 평양까지 직접 내려와서 백제의 공격에 맞서다가 고국 원왕 사유가 화를 맞고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왕까지 죽였던 백제 입장에서 당시 근구수 태자는 이 평양을 밟고 요동까지 진격하자라고 했지만, 당시 막고해라는 장군이 너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지족이란 단어를 써서 노제의 도덕경을 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너무 제가 이야기가 옆으로 가고 있죠. 왜 그 전투가 중요하냐면, 그 고국원왕의 아들이 소수리망이고, 소수리망이 나라 체제를 정비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국립대학 태학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소수리망의 동생이 고국양왕이고, 그 고국양왕의 아들이 담덕 광개토대왕이기 때문에 광개토대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할아버지 고국원왕이 백제의 공격으로 죽었단 말이죠. 전장에서 전사했단 말이죠.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고국 양왕 때도 백제를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실패했으나, 그 어린 광개토대왕이 18살에 왕이 되고 19살에 백제 관미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이 관미성이 지금 어디냐? 파주 지금의 오두산성이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임진강과 한강이 교차하는 곳에, 너무너무 중요한 곳에 이 관미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던가 하면, 예전에 드라마에서 보면 관미성이 바로 강화도를 뜻하죠. 그래서 초롱성이었습니다만 광개토대왕이 이 관미성을 장악해버림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4세기의 백제 전성기인데 4세기 후반 광개토대왕이 관미성을 장악하면서 백제 전성기에 근초고왕이 요서 산둥 진출했다, 혹은 뭐 요즘 대륙 백제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대륙으로부터 한강유역의 지금의 백제 수도로 추정되는 위례성 근처, 풍납토성이나 몽천토성 근처에 그 가까운 곳에 관미성을 고구려가 점령함으로 인해서 대륙과 백제의 길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권의 비옥한 토지에서 세금이 서해바다를 타고 한강을 타고 이렇게 백제 수도로 들어가야 되는 그 조세 길목을 막아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백제 입장에선 관미성을 광개토대왕에게 뺏긴 게 답답했죠. 실제로 광개토대왕이 이 관미성을 빼앗자마자 당시 백제 진사왕이 바로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사왕의 죽음 역시 관미성의 패배와 연관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백제 아신왕은 이 관미성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관미성을 공격했다가 광개토대왕인데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지조 광개토대왕이니. 그래서 아신왕이
백제 아신왕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내가 대왕의 노객이 되겠사오니 신하가 되겠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광개토대왕이 용서를 해주고 많은 포로들을 백제에서 끌고 광개토대왕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자존심이 상한 아신왕은 실은 또 아신왕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한강 이남 쪽을 총정리해놓고 나서 북쪽의 광개토대왕과 한번 맞짱을 뜨리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백제 아신왕이 가야와 손을 잡고 일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고 신라와도 한편을 먹고자 했으나 신라는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대. 그래서 이 아신왕과 가야와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니 그 신라가 당시 또 신라왕이 내무랑이었습니다. 아주 늙은 내무랑이 당시 20대 광개토대왕에게 내가 늙은 신하 노객이 되겠사오니 우리 신라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에 5만 철기병을 보내서 신라 수도 경주를 에워싸고 있는 일본군을 물리치고 일본군은 날아갑니다. 당시 함께 침략해왔던 가야도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경주를 구원한 고구려 5만 철기병의 낙동강 유역 진출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고 이때 가야의 중심지였던 금강가야가 아이고 광개토대왕을 만났으니 고구려 철기군을 만났으니 금강가의 힘이 쇠약해지면서 훗날 대가야가 가야의 중심지가 되는 다시 이야기해서 관미성 전투로 인해서 삼국의 판세가 완전히 그리고 역사가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삼국 항쟁 중에 특히 경기도권에서 있었던 전투 중에는 관미성 전투가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삼국시대 경기도의 전투는 관미성 전투를 꼽았습니다. 7세기 남북연합 대 동서연합의 대결이 있었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실제로 신라와 당나라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삼국을 직접 지배하려고 하니 그때서야 신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과 손을 잡고 당나라와 맞선단 말이지요.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672년에 석문 전투에서 당나라군에게 신라가 큰 패배를 맞이합니다. 당시 신라의 최고 장군 김유신의 아들이었던 김원술이 전장에서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여 김유신은 자신의 아들과 을을 끊어버리죠. 가문에서 이름을 파버립니다. 김유신도 참 그러고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김유신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게 되죠. 자, 당나라는 진짜 신라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고 고구려 유민들까지 당에 저항했지만 거의 많은 전투에서 당나라에게 패배합니다. 실제로 문무왕이 당나라 황제 고종에게 잘못했다라고 싹싹 빌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당나라는 신라를 직접 지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매소성이 있습니다. 임진강 바로 넘어 이 매소성에 당나라 병력 20만 명이 주둔했다라고 하는데 삼국사기 기록은 20만이지만 당나라 쪽 기록을 보면 4만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당나라 병력은 말갈족도 많았고 거란족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당시 한참 많이 전쟁을 했던 토번 등이 있었기 때문에 기병이 강합니다. 근데 좋아요. 만약에 20만 명이 주둔했다라고 하면 신라 군대는 거의 보병 중심이었기 때문에 보병으로 기병 20만 명을 이기려면 평지에서는 보병 8명이 기병 기마병 1명을 상대합니다. 그럼 기마병이 만약에 당나라 군대가 매소성에 20만 명이 있었다면 신라의 보병은 28에 16, 160만 병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나라 병력을 4만 명으로 보더라도 48에 32만 명의 보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산악지형에서는 보병 4명이서 기병 하나를 상대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악지역이니까 곱하기 4만 합시다. 20만 명의 당나라 병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기려면 80만 명의 보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당나라 병력이 4만이면 16만 명의 신라 병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신라 병력은 1만에서 3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3만 병력입니다. 미스터리죠. 도대체 이 3만 병력이 어떻게 매소성에 주둔하고 있는 더군다나 공성전을 전개해서 여러분 기병이라고 하니까 설마 그 기병들이 성 위에서도 수성전을 전개하면서 말을 타고 싸운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병이 무서운 건 언제 성문을 열고 기병이 돌진한지 모르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승리했다?
이게 진짜 전투가 있었을까요? 승리했다라는 기록만 나옵니다. 그리고 당나라 군대가 물러가면서 우리가 노획한 말만 3만 필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나라 병력이 엄청났던 것 같고 말을 3만 필을 노획할 정도면 이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당나라에 의해 한반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영토가 완전히 지배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당나라 대병력, 이근행이라는 장수가 이끌었다는 대병력을 지금의 경기도 연천 정곡리, 그 주먹도끼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이 매소성에서 승리했더라면 그 인물은 아니 을지문덕급이고 강간창급이고 김유신급이어야 될 텐데 이게 누군지 신라의 총사령관 이름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실제로 전투가 어떻게 치러졌다는 기록 자체도 없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이 매서성 전투 직전에 신라가 승리했던 해전 천성 전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이 천성 전투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전투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역사의 이름을 남긴 이들은 그럴만 하니까 남긴 것도 있지만 이게 이상하게 역사적 운빨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천성 전투에서 신라의 문훈이라는 장군이 당나라의 누구를 이긴 줄 아십니까? 서린기를 이깁니다. 그 영계서문조차 이겼다는 당나라 최고 장수 서린기가 해군을 몰고 왔으나 이게 신라 장수 문훈에게 함대가 수십 척이 불에 탑니다. 포로도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바로 이 천성 전투에서 서린기가 패배함으로 인해서 내륙에 있었던 매서성의 당나라 병력에게 군량미라든지 보급품이 지급되지 않았고 당시 음력 9월이면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에 매서성에서 그 대병력이 주둔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고 마침 당나라 입장에서는 토번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 그 다수의 당나라 병력이 어찌 보면 함대를 이용하여 당나라로 건너가기도 하였을 테니 말을 버리고 급히 테러를 열고 퇴각한 거 아니냐라는, 이건 제 해석이기도 하지만 상당수 많은 학자들도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정말 천운이었죠. 토번 땡큐. 그러나 675년의 매서성 전투와 물론 그 직후에 676년에 기볼포 해전에서 또 승리하게 되면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삼국 통일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계점이 있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대동강 이남의 통일이었다.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당나라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30년 후에 발해가 들어서니 또 다행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했던 나당 전쟁에서는 우리 높게 잡읍시다. 이근행의 20만 대군을 전쟁을 했건 이근행이 도망을 쳤건지 간에 하여간 우리가 이겼다. 그 매서성 전투를 저는 경기도권의 가장 중요한 전투로 꼽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경기도의 최고 전투, 고려 무신직공기, 몽골이 침략이 옵니다. 몽골의 1차 침략 때는 박서 장군이 귀주성에서 분전하고 김경선이 12명의 특공대와 함께 몽골군에게 김경선의 무력을 뽐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몽골군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여타 전투에서 많이 패하게 되고 일종의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강화를 체결했다라고 하지만 일종의 항복이죠. 그래서 그 몽골의 1차 침략 이후에 몽골에서는요, 다루가치가 파견돼가지고 고려를 감시하면서 고려를 약간 관리 들어가려고 하니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가 몽골에서 내려온 다루가치 72명을 죽여버립니다. 아, 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혼자 강화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강화도는 섬이기 때문에 몽골군이 해전, 수전에 약하니 못 건너올 것이다라고 도망을 가버리죠. 하여간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몽골은 분노했고 2차 침략을 하게 되는데, 아니 몽골 1차 침략 때도 2차 침략 때도 총사령관은 살리타입니다. 그러니까 살리타는 몽골 입장에서는 몽골의 동쪽 원정의 총사령관, 그래서 아마 살리타가 고려를 정벌 했으면 일본까지 갔을 만큼 당시 몽골에서는 왕 아래 바로 최고 장수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살리타가 평양을 점령하고 개경까지 점령하고, 이 개경을 점령해 놓고 봤더니 왕하고
권력자 최후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 있는데 그래도 고려 백성들이 뭔가 몽골에게 저항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당시 고려인들이 믿는 거는 부처님이었고 고려의 종교는 불교죠. 실제로 고려에는 초조대장경이라는 엄청난 대장경이 있었습니다.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이 침략했을 때 그 거란의 침략을 불심으로 이겨내자고 고려 현종 때 만들기 시작해서 이게 76년 걸려서 만든 거였고 이게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었는데 살리타가 대구 부인사까지 직접 갔는지 아니면 다른 몽골 부하 장수에게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들이 대구 부인사에 있는 초조대장경을 불태웁니다. 살리타 혼나야 되겠죠.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그래서 부처님의 대리인이 등장하니 그 인물이 바로 김윤후고 스님입니다. 용인의 지금의 에버랜드 근처 처인부곡, 향소부곡은 고려시대 약간 최하층 양민들 차별받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고려의 군대가 아닌 그 처인부곡 주민들과 함께 김윤후가 그 무섭다는 몽골의 살리타에게 맞섰고 김윤후가 쏜 화살이 살리타를 죽입니다. 여러분, 총사령관이 죽게 되면서 그 처인성 전투 때문에 몽골군은 바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살리타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고종과 최후가 김윤후를 불러서 상을 내리려고 하니 내가 쏜 화살이 아닙니다. 이 겸양의 미덕을 보이죠. 실제로 원나라 역사 원사에서는 누가 쏜지 모르는 화살에게 살리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역사서들을 보면 김윤후가 쏘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 적의 총사령관이 화를 맞고 죽으면서 작은 처인성이 지켜질 수 있었고 이게 어부질이 승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몽골의 침략을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해서 몽골이 물러갔던 건 바로 이 김윤후가 처인성에 승리했던 2차 침략과 한참 후 20년 후에 5차 침략 때인데 5차 침략에는 충주 다인철소 역시 차별받는 최하층 주민들과 함께 이들을 이끌고 몽골군에 맞서서 충주에서 싸워서 승리했던 인물이 또 김윤후라는 걸 안다라면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몽골의 침략사 전체를 통틀어서 몽골에게 2차례 패배를 남겼던 김윤후라는 인물을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다. 조선란 나라가 유교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전의 왕조 고려의 김윤후가 잊혀진 게 아쉽다. 처인성에서 있었던 몽골과의 항쟁과 김윤후를 기억하자.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있었던 큰 전투, 광개토대왕이 백제 진사왕을 물리치면서 점령했던 관미성 전투, 당나라의 삼국지배 야욕을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만들었던 매소성 전투, 그리고 몽골의 2차 침략을 최하층민들과 함께 맞서 싸워서 이겨냈던 김윤후의 승리가 있었던 처인성 전투, 모두 경기도에서 있었던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전투들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경기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강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